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특히 국산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잘 들어오셨어요. 아마 오늘은 댓글로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뒤에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때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왜 제네시스는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논쟁거리였죠. 뭐 제네시스급에 들어갈 만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못 만들었네부터 시작해서 기술이 없네, 차 팔 생각이 없네, 이런 말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얘기가 좀 잠잠해질 때쯤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했죠. 결국은 평생 제네시스 마크를 단 하이브리드 차는 못하는구나 싶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은 토론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얼마 전에 저희가 관련 투표를 올렸거든요. 현대차가 지금 팔리고 있는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야 하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무조건 추가해야 된다가 4, 굳이 만들 필요 없다가 6의 비율이었습니다. 야, 이 정도로 박빙일 줄은 몰랐거든요. 이 결과를 통해서 그만큼 정답을 내기 어려운 주제라는 게 증명이 됐네요. 제네시스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벤츠랑 BMW는 다 만드는데 왜? 실제로 질문을 던져보면 단호하게 안 만들어도 돼! 이쪽으로 기울지 않고 있기도 하고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만하지. 지금 전기차가 완전히 대중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연기관차를 사자니 뒤처지는 것 같고 심지어 제네시스가 경쟁을 해야 하는 벤츠나 BMW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고 일본차는 친환경차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대표적이잖아요. 뭐 기술이 없다고 무작정 까기도 하는데 사실 현대차 그룹이 하이브리드 차를 못 만드는 것도 아니죠. 거의 모든 볼륨 모델의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있습니다. 이게 또 국내에만 출시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도 출시가 되고요. 이런 거 보면 충분히 제네시스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만 한데 도대체 왜 안 만드는 걸까요? 이건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나오고 있는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두 전륜구동 기반의 차라는 겁니다. 아반떼, 소나타, 산타페, K5, K8, 소렌토 죄다 전륜구동 모델이죠. 반면 제네시스는 모든 차가 후륜구동 베이스고요. 이건 무슨 말이다? 하이브리드 엔진도 있고 하이브리드 모터도 이미 있어. 그런데 후륜구동 기반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네? 이 말은 즉 후륜구동 모델에 들어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최적화되어 있지가 않으니 사실상 설계를 모두 다시 해야 한다는 거죠. 현대차 입장에서 이게 꽤 골치 아픈 일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죠. 제네시스 브랜드 자체가 해외 시장에 이제 막 발을 들였고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완벽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출발선이 다르니까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는 건데 그런 차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대충 세팅할 수가 있나요?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지금이 딱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죠. 이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 브랜드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주제에선 벤츠나 BMW, 렉서스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차들은 이미 하이브리드 모델을 오래전부터 개발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 처음부터 세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노하우만 가지고도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에 무리가 없는 거고요. 이게 약간 역사적인 배경하고도 흐름이 비슷합니다. 왜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바이크 시대를 거쳐야 한다고들 말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동남아가 그 시기죠. 일본도 그런 과정을 거친 나라 중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크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가 대중적인 메이저 브랜드로 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경제발전 이론에서도 항상 한국은 예외라고 말하는데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기아차부터 시작해서 신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세안자동차, 동아자동차 정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의 현대차 그룹이 됐고 한국 GM이 됐고 쌍용 자동차가 된 거고요. 경제 발전처럼 자동차 기술의 발전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세계 5위 안에 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설립된 지는 54년, 상장된 지는 불과 47년밖에 안 됐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하죠?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흐름도 이런 역사적 배경과 살짝 비슷합니다. 제네시스보다 역사가 깊은 벤츠나 BMW나 일본 차들은 정석대로 가고 있는 거죠. 내연기관차에서 엔진과 전기 모터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로 그리고 이 단계를 거쳐서 내연기관 엔진에 아예 없는 순수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만 놓고 보면 이 과정을 건너뛰고 있는 거죠. 이것도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는데요. 현대차 입장에선 개발 시기가 애매합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미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걸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새로운 걸 빨리 개발해서 선두주자로 일어서는 게 기업 입장에선 더 큰 성과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따져보면 현대기아차는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순수 전기차 이 세 단계를 정석으로 밟고 있는 거고요. 2015년에 출범한 제네시스는 후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대차도 제네시스 브랜드로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제네시스 신차 계획을 발표할 때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기차로 확 전환해버리는 전략을 시도한다고 했었거든요. 온라인 컨퍼런스 콜에서 제네시스 북미 총괄 담당자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개발할 계획이 없고 전기차 도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전략대로 지금 G80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GV60 출시도 앞두고 있는 거고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서운할 만하지. 그런데 일단 지금은 상황과 환경 자체가 하이브리드 차를 새로 개발하고 세팅하기엔 애매한 시기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으로서는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주제를 왜 꺼내들었냐? 최근에 이런 소식이 하나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네시스가 지구공 풀체인지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3.5L 터보 가솔린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한다고 합니다. 시스템 총 출력은 425마력, 56토크를 낸다고 하고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벤츠, 아우디, 포드, 폭스바겐 그룹, 사실상 거의 모든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순수 하이브리드 차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 모터로만 달릴 수 있는 EV 모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죠. 순수 하이브리드 차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내연기관 엔진으로만 달리거나 전기 모터로만 달리는 게 가능하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그와 다르게 내연기관 엔진을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순수 하이브리드 차를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엔진하고 플랫폼을 새로 개발할 필요도 없으면서 동시에 환경 규제에 대응도 할 수 있으니까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간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내연기관차가 중심인 건 맞으니까 환경 규제로 대응하면서 엔진 효율은 높이고, 이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좋은 시스템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일단 지구공 풀체인지에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니까 향후 다른 모델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정도는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상의 내용은 정답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표 비율에서도 나타날 만큼 토론이 치열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내용은 그냥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 때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현 편집장이 드디어 출연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다? 이제는 직접 현장에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신차 리뷰부터 시승기, 그리고 인터뷰와 토론까지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일러 자동차 백과 제네시스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